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 채용하는 거, 이젠 뭐 거의 필수가 됐죠? 근데 이게 규정이 워낙 복잡해서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제가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00만 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최근에 한 건설사가 외국인 근로자 딱 한 명, 정말 딱 한 명 잘못 고용했다가 물게 된 과태료 액수입니다. 실수 한 번에 700만 원이라니? 엄청나죠?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큰 돈을 내게 된 걸까요? 정말 간단한 실수였는데 결과는 치명적이었어요. 오늘 바로 그 실수가 뭔지 같이 파헤쳐 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5단계로 딱 나눠서 명확하게 짚어볼 겁니다. 우선 그 700만 원짜리 실수 사례부터 시작해서요. 건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비자는 대체 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F-4 비자 문제는 뭔지, 이걸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올바른 채용 절차랑 절대 하면 안 되는 위반 유형 5가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값비싼 채용 실수입니다. 이게 법을 어기면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한 건설사가 있었어요. 제외 동포, 그러니까 F4 비자를 가진 분을 단순 노무직으로 채용한 거죠. 근데 하필 그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터진 겁니다. 당연히 조사가 들어왔겠죠. 그 과정에서 불법 고용 사실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700만 원 과태료를 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700만 원 과태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시작에 불과해요. 정말 무서운 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고용 제한 처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 위반 사실이 걸리면 그 현장에서는요, 무려 1년에서 최대 3년 동안 E9이나 H2 비자를 가진 신규 인력을 아예 뽑을 수가 없게 돼요. 사람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건 뭐 사실상 프로젝트 그냥 접으란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네,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바로 비자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어떤 비자를 가진 사람을 뽑을 수 있고 또 어떤 비자는 절대로 안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건설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OK 비자들입니다.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E9 비전문 취업, 그리고 H2 방문 취업 비자죠. 이것뿐만 아니라 F2 거주, F5 영주, 그리고 F6 결혼 이민 비자도 건설 현장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기 전에 이 리스트에 있는 비자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 비자들은 절대 불가입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관광 온 사람이나 공부하러 온 유학생한테 건설 현장 일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C3 관광 비자, D2 유학 비자, 이런 건 애초에 일하라고 주는 비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을 고용하는 건 정말 기본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 전에 외국인 등록증 꺼내서 비자 종류 확인하는 거, 이건 그냥 필수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까다롭고 또 제일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바로 그 부분, F4 비자, 즉 제외동포 비자의 함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F4 비자가 이게 제외동포 비자잖아요. 그래서 왠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닙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아주 큰 예외 조항이 붙어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만 허용된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F4 비자를 가진 분은요, 왼쪽처럼 철근공, 비계공, 형틀목공 이런 식으로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 즉 기능직 업무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무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봤던 700만 원 과태료 맞은 회사가 바로 이 오른쪽 단순 노무를 시켰다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단순 노무가 아니라 기능공입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법에서 딱 두 가지 방법만 인정해 줍니다. 첫째, 아주 확실한 방법이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자격증이 없다? 그럼 두 번째 방법.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한 기능공 월급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이상의 임금을 주고 있다는 급여 명세서 같은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능공으로 알고 썼어요. 이건 절대 안 통합니다. 자, 그럼 이제 F-4 비자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채용하시는 E9 비자와 H2 비자, 이 두 비자의 올바른 채용 절차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실무에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E9하고 H2가 절차가 은근히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핵심 차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9 비자는요, 무조건 정부, 그러니까 고용센터를 통해서 우리 이런 사람 뽑아도 될까요? 하고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선허가 후채용인 거죠. 반면에 H2 비자는 특례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조금 유연해요. 사업주가 직접 채용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 채용하고 나면 우리 이런 사람 뽑았습니다 하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간단하죠? E9는 사전 허가, H2는 사후 신고. 이 차이를 놓치는 순간 바로 절차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내용을 싹 종합해서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위반 유형 5가지를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첫째, 오늘 귀에 못이 막히도록 말씀드렸죠. F4 비자를 단순 노무에 쓰는 거. 둘째, 방금 전에 본 E9, H2 비자 채용할 때 필요한 허가서나 신고를 빼먹는 거. 셋째, 이것도 되게 흔한데 A 현장에서 일하기로 계약해놓고 신고도 없이 B 현장에 가서 일시키는 사업장 무단 변경. 넷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불법 체류자 고용.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거 진짜 의외로 많이들 놓치시는데 직원이 첫 출근한 날 근로 개시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제일 많이 걸리는 함정들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위반 사항, 이 중 단 하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과태료는 기본이고 정말 사업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는 1년에서 3년간의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회사의 채용 방식은 이 모든 규정 앞에서 100%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바로 점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게 더 큰 문제를 막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